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저는 꽤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직장 생활에서 치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투는 환경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것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행복과 보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일상에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대한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화답할 거예요. 사실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고 그곳에 진심을 다해 사랑을 쏟으세요. 그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그만큼 당신을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첫째,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가 행복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그 순간에 신선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면 나는 그날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친구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자신의 일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아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듣는 것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의 일상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또한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이 시간은 제게 큰 여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행복을 습관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잊어버리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마치 아침의 커피처럼 매일의 일과에 포함시켜라. 당신의 하루가 그만큼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흐를 것이다. 매일의 행복을 몸에 지니라. 그것은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야 한다. 행복은 마치 정원의 꽃처럼 매일 조금씩 가꾸어 주어야만 활짝 피어나는 습관이다.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습관처럼 키워라.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둘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 친구 지호는 이 말을 실생활에 적용한 훌륭한 예입니다. 몇 년 전 지호는 매우 바쁜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장면에 마음이 끌려 자연스레 그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주말마다 자연 속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소박한 변화가 그의 삶에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즉,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취미 활동이나 창작 활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재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마치 바다가 진주를 품듯
당신의 관심이 쌓이는 곳에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라. 그곳에 당신의 보물이 숨어 있듯이 탐험가가 보물섬을 찾듯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마음이 자주 가는 곳에 행복이 자라나니 그곳을 가꾸어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그곳에서 당신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오래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보물지도.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세상과 더 밝은 미소로 소통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한동안 걷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것도 인생의 일부야. 난 이것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덕분에 치료사와 다른 환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민수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사랑하면 인생도 너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인생 또한 우리에게 보람찬 경험으로 화답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가 삶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더 밝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미소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마치 해가 꽃을 향해 빛을 주듯 당신의 사랑이 삶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인생에 대한 사랑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강물처럼 당신을 향해 흐르며 당신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마치 봄비가 씨앗을 키우듯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은 마치 충실한 거울처럼 그 사랑을 비추어 줄 것이다. 당신이 보낸 사랑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말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실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따라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항상 마음 한편에 행복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할 거라고 믿어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저는 꽤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직장 생활에서 치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투는 환경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것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행복과 보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일상에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대한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화답할 거예요. 사실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고 그곳에 진심을 다해 사랑을 쏟으세요. 그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그만큼 당신을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첫째,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가 행복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그 순간에 신선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면 나는 그날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친구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자신의 일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아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듣는 것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의 일상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또한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이 시간은 제게 큰 여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행복을 습관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잊어버리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마치 아침의 커피처럼 매일의 일과에 포함시켜라. 당신의 하루가 그만큼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흐를 것이다. 매일의 행복을 몸에 지니라. 그것은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야 한다. 행복은 마치 정원의 꽃처럼 매일 조금씩 가꾸어 주어야만 활짝 피어나는 습관이다.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습관처럼 키워라.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둘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 친구 지호는 이 말을 실생활에 적용한 훌륭한 예입니다. 몇 년 전 지호는 매우 바쁜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장면에 마음이 끌려 자연스레 그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주말마다 자연 속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소박한 변화가 그의 삶에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즉,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취미 활동이나 창작 활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재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마치 바다가 진주를 품듯 당신의 관심이 쌓이는 곳에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라. 그곳에 당신의 보물이 숨어 있듯이 탐험가가 보물섬을 찾듯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마음이 자주 가는 곳에 행복이 자라나니 그곳을 가꾸어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그곳에서 당신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오래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보물지도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세상과 더 밝은 미소로 소통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한동안 걷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것도 인생의 일부야. 난 이것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덕분에 치료사와 다른 환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민수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사랑하면 인생도 너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인생 또한 우리에게 보람찬 경험으로 화답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가 삶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더 밝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미소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마치 해가 꽃을 향해 빛을 주듯 당신의 사랑이 삶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인생에 대한 사랑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강물처럼 당신을 향해 흐르며 당신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마치 봄비가 씨앗을 키우듯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은 마치 충실한 거울처럼 그 사랑을 비추어 줄 것이다. 당신이 보낸 사랑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말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실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따라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항상 마음 한편에 행복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할 거라고 믿어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저는 꽤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직장 생활에서 치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투는 환경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것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살다 보니 깨달았다. 마음 편히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행복과 보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일상에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대한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화답할 거예요. 사실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고 그곳에 진심을 다해 사랑을 쏟으세요. 그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그만큼 당신을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첫째,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가 행복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그 순간에 신선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면 나는 그날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친구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자신의 일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아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듣는 것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의 일상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또한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이 시간은 제게 큰 여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행복을 습관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잊어버리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마치 아침의 커피처럼 매일의 일과에 포함시켜라. 당신의 하루가 그만큼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흐를 것이다. 매일의 행복을 몸에 지니라. 그것은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듯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야 한다. 행복은 마치 정원의 꽃처럼 매일 조금씩 가꾸어 주어야만 활짝 피어나는 습관이다.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습관처럼 키워라.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둘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 친구 지호는 이 말을 실생활에 적용한 훌륭한 예입니다. 몇 년 전 지호는 매우 바쁜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장면에 마음이 끌려 자연스레 그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주말마다 자연 속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소박한 변화가 그의 삶에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즉,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취미 활동이나 창작 활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재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 마치 바다가 진주를 품듯 당신의 관심이 쌓이는 곳에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라. 그곳에 당신의 보물이 숨어 있듯이 탐험가가 보물섬을 찾듯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마음이 자주 가는 곳에 행복이 자라나니 그곳을 가꾸어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그곳에서 당신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오래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보물지도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세상과 더 밝은 미소로 소통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한동안 걷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것도 인생의 일부야. 난 이것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덕분에 치료사와 다른 환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민수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사랑하면 인생도 너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인생 또한 우리에게 보람찬 경험으로 화답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가 삶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더 밝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미소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마치 해가 꽃을 향해 빛을 주듯 당신의 사랑이 삶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인생에 대한 사랑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강물처럼 당신을 향해 흐르며 당신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마치 봄비가 씨앗을 키우듯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은 마치 충실한 거울처럼 그 사랑을 비추어 줄 것이다. 당신이 보낸 사랑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말은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실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따라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항상 마음 한편에 행복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할 거라고 믿어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